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혹시 로또 복권 당첨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를 통해 돈과 행복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시장 떡장수 할머니. 서울 변두리 낡은 반지하방. 올해 70살이 된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알람시계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할머니는 신음을 하며 일어나 낡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시작했지요. 남편은 떡을 만들고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떡집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들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늙은이가 짐이 돼선 안 되지.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시장 한쪽 구석 늘 앉던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인절미, 송편, 백설기. 정성껏 만든 떡들을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할머니, 송편 2,000원어치 주세요. 할머니, 인절미도 좀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팔면서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만큼은 즐거웠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복권을 파는 박 사장이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 오늘도 떡 장사 잘 되시나요? 그럭저럭 먹고 살지 뭐. 박 사장님도 복권 장사 잘 돼요.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하나 꿨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이거 대박나는 꿈이래요.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거 믿을 나이인 줄 알아요. 내가 70평생 살아보니까 말이야. 운은 부지런한 사람한테 오는 거지 복권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진짜예요 할머니. 오늘은 느낌이 달라요. 이 번호 좀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꿈에서 번호를 받았다니까요. 아이고 이 양반이. 그래도 뭐 1,000원이면 아이들 사탕값인데. 하나만 줘봐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저 복권 장수의 정성에 감동해서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번호 꼭 당첨될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래 당첨되면 박 사장님한테 떡 한 시루 갖다 줄게. 할머니는 복권을 지갑 구석에 넣어두고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 남은 떡을 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0만 원은 벌었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제2장 믿을 수 없는 행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내일 팔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손에는 하얀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별 관심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경음악처럼 들릴 뿐이었지요. 당첨번호는 3번, 17번, 23번, 29번, 35번, 그리고 42번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왠지 그 숫자들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3번, 17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당첨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전 복권 장수 박 사장에게 산 그 복권이 어디 뒀더라? 지갑에 넣어뒀나? 할머니는 서둘러 지갑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들 사이에서 구겨진 복권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어디 보자. 3번. 17번도? 할머니는 복권을 텔레비전 화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3번. 이것도 맞네. 29번. 35번. 42번까지.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맞았어? 나 진짜로 된 거야?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권을 꽉 쥔 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요. 애들한테 이제 좋은 것도 해주고 손주들 학원도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6개 번호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3장 은행에서의 현실. 사흘 뒤 할머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은행 귀빈 상담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할머니는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립니다. 당첨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마나 받는 거예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1등 당첨금이 87억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33%를 떼면 약 75억 2천만 원이 할머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75억?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75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님,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금액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님 것입니다. 다만 주변에 함부로 알리지 마시고 돈 관리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75억 2천만 원. 하나, 둘, 셋. 8, 9. 0이 9개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애들 고생 안 시키겠구나. 좋은 집도 사주고 손주들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드디어 엄마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사장 변해버린 가족들. 할머니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그냥 다 같이 보자꾸나. 며칠 후 큰아들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큰며느리 영희, 작은아들 민호, 작은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로또요? 응. 1등에 당첨돼서 75억을 받았어. 순간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욕심. 큰며느리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이고, 이제 고생 끝이시네요. 평소 차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좁은 반지 안은 나오셔야죠. 저희가 좋은 집 알아볼게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처음에는 모두 할머니를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말이야. 우리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큰며느리가 바로 받아서 말했습니다.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전세금이 10억 정도 필요해요. 어머니,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요.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네만 힘들어? 나는 식당 빚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고. 작은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5억만 있으면 빚 다 갚고 새 가게 낼 수 있어요, 어머니. 두 며느리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큰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누가 제일 효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한 건 제가 다 했잖아요. 저희가 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작은 며느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닌 건 우리예요. 형님네는 전화 한 통 안 했으면서요. 두 아들도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엄마 생활비 매달 드렸잖아. 10만 원 드리고 생색 내지 마. 나도 20만 원씩 드렸어.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며느리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그만들 해라. 할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할 거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집에 가봐야겠다. 제오장 끝없는 요구와 갈등.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모두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끼는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근데 말이야, 우리 사정이.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돈 구해야 해요.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247개나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벽에 걸린 옛날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할머니 양옆에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너 엄마 손 꾹 잡고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너도 식당 하겠다고 할 때 엄마가 뭐라 했니?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 먹이는 마음으로 해라고 했잖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다들 눈빛이 변했을까? 웃는 얼굴도 이젠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제6장 가족의 붕괴.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지만 혼자 있으니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먼저 웍을 줬다면서요. 저한테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빚 독촉이 심하다고 해서. 제 빚은 안 급해요. 저도 곧 집 빼야 한다고요. 동생만 챙기시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엄마를 설득해서 자기한테 더 받아갈 거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니? 나 아직 형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 거짓말. 형은 이미 받았다고 자랑하던데요. 왜 나만 차별해요? 작은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두 아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것입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줬다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받아갔잖아.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로또 당첨 가족 유산 다툼으로 경찰 출동.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7장 할머니의 결단.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전부 기부할 겁니다. 가족분들께는 알리셨습니까?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려봐야 또 싸움만 나겠죠. 그냥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며칠 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자 70억 원 전액 기부.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요즘 보기 드문 선행이네요. 가족들은 뭐하나? 아들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남한테 다 준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신 나갔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야. 제8장 에필로그 마이너스 진짜 행복.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의 한적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무료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할머니는 매일 그곳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75억이라는 큰 돈을 다 기부하셨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아니요. 전혀 후회 안 돼요. 하지만 가족들과는 연락도 안 하신다면서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돈은 참 묘한 거예요. 평생 나를 힘들게 하던 가난은 날 괴롭히지 않았어요. 먹을 것 없어도 입을 것 없어도.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니까 가족이 날 괴롭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내가 아니라 내 돈만 보더라고요.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죠. 물론 슬퍼요.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나았어요. 돈 때문에 형제가 평생 원수로 사는 것보다는.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에게 행복이란 뭡니까?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이요? 행복은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난 이제 편안해요. 내 돈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거든요.